예, 영상 촬영 도중에 재난 문자가 또 왔네요.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사흘째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지만 아직까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더군다나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해서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물론 격주로 등교를 시작했지만 지금 싱가포르가 개학했다가 지금 한 10명 중에 한 3명은 걸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선뜻 꺼려하는 분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취미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기차 여행을 예를 들어서 들고 있는데 만주나 시베리아를 건너서 유럽까지 기차로 가기에는 기차는 아직은 지금 그림의 떡인 거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거창한 취미라기보다 일생생활에서 접할 수 있게 되는 소소한 취미부터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이룰 수도 있는 게 될 수도 있죠. 따라서 비록 자신이 무직자라고 해서 주눅이 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홉째,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 직업도 없는데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아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직업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남들이 보기엔 또 한심해 보이지만 자신의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스스로도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노력해도 현실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책 없이 손을 놓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10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지금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발전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 자신을 알아가는 행복은 인간이 누리는 행복 중에 하나이다. 발전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자신만의 어떤 기준으로 한심함을 판단하게 된다. 어떤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월급으로 사람을 평가를 하거나 선입견으로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다 한심한 행동들이다. 한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남에게 한심하게 보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꿈이 있으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희망을 가지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제33장 적성에 맞는 일이 없다? 적성의 재발견. 적성,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노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어성이고 난리다. 인력이 없어서 외국인까지 들어와서 일을 하는 판국에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없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적성에 맞는 직장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적성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일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적성인가? 그것은 돈이 많고 적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 스스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상적인 직업을 생각해 놓은 기준이며 작대인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적성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은 희망사항이고 욕심이다. 그런 욕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현실 속에서 적성은 또 뭐야? 일을 그만둘 때쯤이면 다들 이제 할만 했는데 그만두게 되었다 라고 느낀다. 나는 식당, 어묵 공장, 야간 PC방 알바 등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서 세상에 못할 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적응되면 그만큼 편안한 일도 없는 것이 사람의 몸이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돈이 아쉽다. 하던 일도 안 하게 되면 허전해서 그것도 할만했는데 은근히 적성도 맞는 것 같고 라고 생각하게 된다. 취미도 직업이 되면 더 이상 즐거울 수만은 없다.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던 일이 현실로 직장이 되면 과연 즐거울 수가 있을까? 일종의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데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라든가. 물론 저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들어갔는데,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도 요즘 말로는 줄여서 알바라고 하는데, 당시는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가 정식 직업으로 연계가 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물론 처음에는 지하철 가판대에서 신문을 파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일종의 헛되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새벽 5시에 나와서, 제가 합정역 지하철역인데 그때 한창 러시아워였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근데 오래 가지 못해서 그것은 뭐 평생 직업으로 삼지는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학년 말에는 치과 기공소라고 있었어요. 그 치아 모형을 배달하는 건데,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배달을 가는 건데,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럭저럭 제 적성에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 모형이 깨진 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도 얼마 못 갔던 거죠. 못 갔던. 결국 학교는 완전히 중퇴한 이후였고, 이혼에는 어머니께서 당시 일식 제조 공장을 하셨는데, 물론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신 게 아니라 친척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하는 친척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당시에도 부모님은 맞벌이였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친척의 추천을 받아서 일식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어머니를 도와서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식약청에서 뭔가 식품위생관리법에 걸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하다가 그 업체도 문을 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저는 하는 수 없이 이후로 작가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계속 집필 활동을 하거나 만화를 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학원도 등록한 적이